결혼식장은 축복과 환희로 가득했지만 신랑의 아버지는 눈앞에 선 신부를 보는 순간 숨이 멎을 듯한 충격을 받았다. 낯설지 않은 얼굴, 오래전 마음 깊이 묻어둔 친구와 똑같은 눈빛과 미소가 그 아이에게서 흘러나오고 있었던 것이다. 세월이 흘러도 잊히지 않았던 이름, 정호석. 젊은 날 술잔을 기울이며 미래를 꿈꾸던 친구, 그러나 한 여인을 두고 등을 돌릴 수밖에 없었던 그 인연. 이제 그 친구의 딸이 자신의 며느리로 나타났다. 행복의 자리여야 할 결혼식은 주인공의 가슴 속에 오래된 비밀과 불안한 예감을 동시에 불러일으키고 있었다. 결혼식장에는 사람들의 웃음소리와 축하 인사가 가득했다. 붉은 카펫 위로 하얀 드레스를 입은 신부가 등장하자 하객들의 시선이 일제히 쏠렸다. 주인공은 아들의 손을 잡고 입장하는 순간까지도 감격스러움에 젖어 있었다. 평생 땀 흘려 일하며 가족을 위해 헌신해 왔고 이제 장남이 새로운 가정을 꾸린다는 사실은 삶의 큰 보람이었다. 그런데 신부의 얼굴을 보는 순간 그의 발걸음이 순간적으로 멈칫했다. 저 아이 어디서 본 얼굴인데. 심장이 세차게 뛰기 시작했다. 웃으며 하객들에게 인사하는 신부의 눈매, 입술선, 그리고 미소까지. 그것은 오래전 친구의 얼굴과 너무도 닮아 있었다. 그리고 그는 번개처럼 떠올렸다. 그럴 리가 저 아이가 그 친구의 딸일까? 신부가 아들에게 다가와 팔짱을 끼자 주인공의 눈동자가 크게 흔들렸다. 이제 분명해졌다. 저 아이는 분명 오래전 절친했던 친구의 딸이었다. 결혼식이 진행되는 내내 주인공의 마음은 복잡하기만 했다. 사회자가 신랑 신부의 이름을 부르는 순간 심장은 또 한 번 철렁 내려앉았다. 신부의 성은 친구의 것과 같았다. 아니, 결국 맞구나. 내 친구의 딸이 우리 집 며느리가 된 거야. 한때 둘도 없는 친구였지만 세월의 소용돌이 속에서 헤어지고 말았다. 특히 두 사람 사이에는 말 못할 사연이 하나 있었다. 젊은 시절 두 사람은 같은 여자를 사랑했고 결국 우정과 사랑 사이에서 갈라섰다. 그 후 연락이 끊겼고 소식조차 몰랐던 친구의 딸이 이렇게 아들의 신부로 나타난 것이다. 주인공은 결혼식이 끝난 후 신부에게 말을 걸고 싶었지만 차마 다가가지 못했다. 신부의 환한 얼굴은 그 친구와 너무도 닮아 있었고 무엇보다 이 사실을 아들에게 어떻게 설명해야 할지 막막했다. 그날 저녁 피로연이 끝나고 가족들이 모인 자리에서 며느리가 조심스럽게 말했다. 아버님, 혹시 저 기억하세요? 제 친정아버지랑 아시는 사이라고 들었는데. 순간 주인공의 손에 들린 숟가락이 덜컥 떨어졌다. 주변이 순간 고요해졌다. 며느리의 눈빛은 단순한 호기심을 넘어 묘한 긴장감이 감돌았다. 내 아버지가 누구라고 했지? 제 아버지는 정호석이라고 합니다. 정호석? 그 이름이 입에서 흘러나오는 순간 주인공은 숨이 막히는 듯 했다. 바로
자신이 평생 마음속 깊은 곳에 묻어두었던 친구의 이름이었다. 밤이 깊어 혼자 방에 들어와도 주인공은 가슴이 진정되지 않았다. 정호석, 너의 딸이 내 며느리가 될 줄은 몰랐다. 세월이 참 잔인하다. 이렇게 우리 인연을 다시 묶어버리다니. 그는 오래전 기억 속으로 빨려 들어갔다. 술잔을 기울이며 서로의 꿈을 얘기하던 밤들, 그리고 둘 사이에 서 있던 한 여인, 순수하면서도 당당했던 그녀. 그녀를 두고 두 친구는 끝내 등을 돌렸다. 만약 그때 내가 다른 선택을 했다면 지금 내 인생은 달라졌을까? 하지만 이제 와서 후회해도 소용없었다. 현실은 그 친구의 딸이 자신의 며느리가 되었고 이 사실이 앞으로 어떤 파장을 일으킬지 알 수 없다는 점이었다. 며느리는 시댁의 앨범을 보다가 우연히 낡은 사진 한 장을 발견한다. 그 속에는 젊은 시절의 아버지와 그리고 지금의 시아버지가 나란히 서 있었다. 웃으며 어깨동무를 한 두 사람의 모습은 눈부시게 젊었고 행복해 보였다. 며느리의 눈이 커졌다. 아버님, 정말 아버지랑 이렇게 절친이셨군요. 주인공은 사진을 본 순간 얼굴이 굳어졌다. 그래, 오래된 일이야. 내 아버지와 나는 아주 가까웠지. 목소리는 떨리고 눈빛은 멀리 어딘가를 향했다. 며느리는 시아버지의 반응에서 뭔가 묘한 기운을 느꼈다. 단순한 친구 사이가 아니라는 설명하기 힘든 긴장감이 스쳐갔다. 밤이 늦도록 주인공은 잠을 이루지 못했다. 아내에게도 말할 수 없고 아들에게는 더더욱 털어놓을 수 없었다. 이 사실이 드러난다면 우리 가족은 어떻게 될까? 그리고 정호석, 넌 지금 어디서 이 소식을 듣고 있을까? 주인공은 창밖을 보며 중얼거렸다. 세월은 흘러도 숨겨진 인연은 결국 다시 돌아오는 법인가 보다. 결혼식이 끝난 지 며칠 뒤 집안은 아직도 축제의 여운에 젖어 있었다. 아들과 며느리는 신혼여행에서 돌아와 시댁에 인사를 드렸다. 웃음이 가득해야 할 자리였지만 주인공은 여전히 며느리의 얼굴을 볼 때마다 심장이 불편하게 뛰었다. 그 눈매와 표정, 웃을 때의 습관까지 친구 정호석과 너무 닮아 있었기 때문이다. 그날 저녁 며느리는 우연히 시댁의 오래된 사진첩을 꺼내보다가 한 장의 사진 앞에서 눈을 멈췄다. 젊은 시절의 아버지, 그리고 그 옆에 환하게 웃으며 어깨동무를 한 지금의 시아버지가 있었다. 아버님, 이거 우리 아버지랑 같이 찍으신 거예요? 사진을 본 순간 주인공의 손끝이 파르르 떨렸다. 잠시 말을 잇지 못하다가 간신히 입을 열었다. 그래, 내 아버지와 나는 아주 가까운 사이였지. 그러나 그 목소리에는 단순한 추억 이상의 무언가가 담겨 있었다. 며느리는 그 떨림을 놓치지 않았다. 며칠 뒤 며느리는 친정에 들렀다. 어머니와 이런저런 대화를 나누다 결국 용기를 내어 물었다. 엄마, 아버지랑 시아버님 어떤 사이셨어요? 사진을 봤는데 정말 친한 사이 같더라고요. 어머니는 잠시 놀란 눈빛을 보였다가
고개를 숙였다. 내 아버지와 그분은 예전에 아주 절친했지. 하지만 세월이 흐르면서 연락이 끊겼어. 자세한 건 아버지께 직접 물어보는 게 좋겠다. 그날 밤 며느리는 아버지 정호석을 찾아가 물었다. 아버지, 시아버님과 예전부터 아시는 사이시죠? 무슨 일이 있었던 거예요? 정호석은 딸의 눈빛을 피하지 못하고 한숨을 내쉬었다. 그래, 우리는 친구였다. 하지만 동시에 한 여자를 두고 경쟁자이기도 했지. 정호석의 목소리는 떨리고 있었다. 젊은 날 나는 그 여자를 진심으로 사랑했어. 하지만 그도 마찬가지였지. 결국 그 여인은 내 곁을 떠났고 나는 모든 걸 잃은 듯 했어. 그때부터 우리의 우정은 끝났지. 그 여인이 엄마예요? 아니, 내 어머니가 아니라 다른 사람이었다. 하지만 그 일 때문에 나는 오랫동안 마음의 상처를 안고 살았다. 딸은 충격의 말을 잃었다. 아버지의 과거와 시아버지의 과거가 얽혀 있었다는 사실, 그리고 자신이 그 두 사람의 인연 위에 서 있다는 사실이 너무 무겁게 다가왔다. 며느리는 시댁으로 돌아와 시아버지와 단둘이 마주 앉았다. 아버님, 제가 친정아버지께 말씀을 들었어요. 두 분 사이에 과거에 여자가 있었다고. 주인공은 얼굴이 굳어졌다. 그러나 곧 고개를 끄덕였다. 그래, 맞다. 내 아버지와 나는 같은 여자를 사랑했다. 하지만 결국 그녀는 내 곁에 남지 않았다. 그 일로 우리는 등을 돌렸지. 그 뒤로는 다시는 마주하지 않았어. 며느리는 잠시 침묵하다 조심스럽게 말했다. 저는 아버님을 존경하고 싶습니다. 하지만 이 이야기를 아버지께 들으니 저도 혼란스러워요. 아버님과 친정아버지 사이의 앙금이 우리 부부에게까지 번지지는 않았으면 좋겠어요. 주인공은 그 말에 가슴이 저며왔다. 너와 내 아들은 아무 잘못도 없다. 과거는 과거일 뿐이다. 그 누구도 너희의 행복을 흔들어서는 안 된다. 하지만 문제는 거기서 끝나지 않았다. 며느리가 사진을 본 사실, 그리고 아버지와의 대화 내용이 결국 장남에게 전해졌다. 아버지, 정말입니까? 어머니 만나기 전 다른 여자 때문에 친구와 등을 지셨다는 게 사실이에요? 주인공은 무거운 표정으로 고개를 끄덕였다. 그래. 젊은 날에는 그런 일이 있었다. 하지만 내 어머니와 만나고 가정을 꾸린 뒤로는 모든 걸 잊고 살았다. 장남은 충격을 감추지 못했다. 아버지의 과거가 단순한 사랑 이야기가 아니라 지금 자신의 결혼 생활과 얽히게 된 사실이 불안했기 때문이다. 그럼 제 아내는 저와 아무 상관없는 일인데 왜 이렇게 복잡하게 얽히게 된 거죠? 아버지는 조용히 말했다. 사람의 인연은 때로는 피할 수 없는 법이다. 너희 둘이 만난 건 운명일지도 모른다. 하지만 그 운명이 너희를 흔들게 해서는 안 된다. 며느리는 방 안에서 혼자 눈물을 흘렸다. 왜 하필 시아버님과 아버지가 그런 과거를 공유해야 했던 걸까? 나는 단지 사랑하는 사람과 결혼했을 뿐인데.
그날 밤 주인공은 혼자 마당에 앉아 하늘을 바라봤다. 세월이 흘러도 과거는 사라지지 않고 때로는 이렇게 현재를 덮쳐온다. 그는 중얼거렸다. 정호석, 우리가 서로를 피하려 해도 결국 인연은 다시 이어지는구나. 다음 날 주인공은 과감히 전화를 걸었다. 정호석, 나다. 우리 만나서 얘기 좀 하자. 오랜 세월 끝에 두 사람은 마주 앉게 되었다. 침묵이 길게 흘렀다. 그리고 마침내 세월의 무게를 이긴 한숨이 터져나왔다. 내 딸이 내 며느리가 될 줄은 꿈에도 몰랐다. 나도 마찬가지다. 하지만 이제 와서 우리 감정이 무슨 의미가 있겠나. 애들까지 힘들게 하고 싶지는 않다. 주인공은 고개를 끄덕였다. 그래, 이제는 과거가 아니라 아이들의 미래를 지켜야 할 때다. 두 사람의 눈빛 속에는 여전히 옛 그림자가 남아 있었지만 동시에 오랜 세월 묵은 앙금을 내려놓으려는 결심도 담겨 있었다. 며느리는 결혼 후 얼마 지나지 않아 마음이 편치 않았다. 시댁의 분위기 때문이 아니었다. 시아버지의 눈빛, 말투, 그리고 순간순간 스쳐가는 표정이 자꾸만 마음을 불안하게 만들었다. 단순한 긴장이라면 시간이 지나며 풀릴 법도 한데 오히려 갈수록 그 기묘한 기운이 강해졌다. 어느 날 며느리는 친정집에 들렀다. 아버지 정호석은 마당에 앉아 묵묵히 담배를 태우고 있었다. 며느리는 한참을 망설이다가 조심스레 입을 열었다. 아버지, 솔직히 말씀해 주세요. 시아버님과 어떤 사이셨습니까? 사진첩을 보다가 두 분이 함께 찍은 젊은 시절 사진을 봤어요. 단순한 친구라기엔 뭔가 더 있는 것 같았어요. 정호석의 손끝에서 담배재가 길게 떨어졌다. 잠시 눈을 감은 그는 낮게 한숨을 내쉬었다. 그 사람과 나는 젊은 날 형제 같은 사이였다. 하지만 결국 한 여인을 사이에 두고 등을 돌릴 수밖에 없었다. 며느리는 순간 심장이 쿵 내려앉았다. 여인이라고요? 어머니가 아닌 다른 분이신 거죠? 정호석은 고개를 끄덕였다. 그래, 내 어머니가 아니었다. 하지만 그 여인을 둘러싸고 우리는 모든 걸 잃었다. 우정도 믿음도. 그리고 그 후로 다시는 서로를 찾지 않았다. 며느리는 말문이 막혔다. 이제 퍼즐이 맞춰지기 시작했다. 시아버지가 자신을 볼 때마다 보이던 묘한 눈빛, 그건 단순한 착각이 아니었던 것이다. 그녀는 결국 그날 밤 남편에게 털어놓았다. 여보, 사실은 우리 아버지랑 아버님 사이에 예전에 여자가 있었대. 그 여인 때문에 두 분이 등을 돌리셨다고 해. 남편의 얼굴이 굳었다. 뭐라고? 그게 사실이야? 아버지가 직접 말씀하셨어. 그런데 시아버님도 이미 알고 계신 것 같아. 남편은 두 손으로 머리를 감싸쥐었다. 결혼의 기쁨은 한순간에 무거운 불안으로 바뀌었다. 이럴 수가, 우리 집안이 이렇게 복잡하게 얽혀 있었다니. 며칠 후 식사 자리에서 결국 일이 터지고 말았다. 장남은 더는 참지 못하고 아버지에게 물었다. 아버지,
솔직히 말씀해 주십시오. 저희 장인이랑 무슨 사이십니까? 단순한 친구가 아니라 다른 이야기가 있는 거죠? 주인공은 숟가락을 내려놓았다. 방 안의 공기가 싸늘하게 가라앉았다. 그래. 젊은 날엔 그랬다. 같은 여자를 사랑했다. 하지만 결국 그 일로 우리는 등을 돌렸다. 그 이상도 이하도 아니다. 장남은 분노와 혼란이 뒤섞인 얼굴로 아내를 바라봤다. 며느리는 눈을 피하며 조용히 울고 있었다. 아버지, 왜 이제껏 숨기셨어요? 저희 결혼 전에 말씀하셨어야죠. 만약 알았다면 결혼을 포기했겠느냐? 적어도 이런 혼란은 없었을 겁니다. 아들의 목소리가 높아지자 주인공도 흔들렸다. 그러나 이내 굳은 표정으로 말했다. 그건 내 엄마를 만나기 전 이야기다. 내 엄마와 가정을 꾸리면서 모든 건 끝났다. 과거 때문에 너희까지 흔들려서는 안 된다. 하지만 갈등은 쉽게 가라앉지 않았다. 며느리는 방으로 들어가 문을 잠그고 한참 동안 나오지 않았다. 장남이 문을 두드리며 말했다. 문 열어, 제발. 그러나 며느리는 흐느낌만 내뱉었다. 나도 몰랐어. 이런 일이 있을 줄 몰랐어. 그냥 평범하게 살고 싶었는데. 장남은 벽에 등을 기대고 한숨을 내쉬었다. 사랑하는 아내를 지켜야 한다는 생각과 아버지에 대한 배신감 사이에서 갈피를 잡지 못했다. 며느리는 결국 친정으로 몸을 피했다. 정호석은 딸의 얼굴을 보자마자 사태를 눈치챘다. 내가 이렇게 힘들어할 줄은 몰랐다. 아버지가 미안하다. 아버지, 전 그냥 평범한 가정을 꾸리고 싶었을 뿐이에요. 그런데 왜 우리 결혼이 이런 과거와 얽혀야 하죠? 정호석은 고개를 숙이며 말을 잇지 못했다. 며칠 후 결국 두 집안 어른들이 한자리에 모였다. 주인공은 무겁게 입을 열었다. 이대로는 안 되겠다. 과거는 내 잘못이다. 젊은 날의 일이 지금 아이들까지 괴롭히고 있으니 이 자리에서 끝내야 한다. 정호석은 고개를 끄덕였다. 맞다. 그때는 우리가 어렸고 미숙했다. 지금은 아이들의 삶이 먼저다. 우리 때문에 흔들리게 해선 안 된다. 두 노인의 목소리에는 지난 세월의 후회와 체념이 묻어 있었다. 그러나 자식들의 마음은 여전히 무거웠다. 그날 밤 장남은 아내와 단둘이 마주 앉았다. 우리 앞으로 어떻게 해야 할까? 아내는 눈물을 닦으며 말했다. 나도 모르겠어. 하지만 분명한 건 우린 서로 사랑한다는 거야. 시아버지와 아버지의 과거가 우리 삶을 결정하도록 놔둘 순 없어. 장남은 깊은 숨을 내쉬며 아내의 손을 잡았다. 그래, 우리가 지켜야 할 건 과거가 아니라 현재야. 너와 나 그리고 우리가 함께 만들어갈 미래. 두 사람은 울면서 서로를 끌어안았다. 하지만 마음 한편에 남은 불안은 쉽게 사라지지 않았다. 주인공은 홀로 마당에 나와 하늘을 올려다보았다. 정호석, 우리의 잘못이 아이들에게까지 흘러간 건가? 하지만 이제라도 끝내야 한다. 아이들은 우리처럼 살게 해선 안 된다. 밤하늘은 고요했지만
주인공의 가슴은 여전히 요동쳤다. 폭로로 인해 드러난 진실, 그리고 그 진실이 남긴 갈등. 그것은 단순히 과거의 이야기가 아니었다. 지금도 현재 진행형으로 가족의 삶을 흔들고 있었다. 집안의 갈등은 쉽게 가라앉지 않았다. 장남과 며느리는 서로 사랑한다고 다짐했지만 마음 깊은 곳의 불안은 쉽게 지워지지 않았다. 며느리는 시아버지를 마주할 때마다 알 수 없는 긴장감을 느꼈고 장남 역시 아버지와 대화할 때마다 억눌린 분노가 고개를 들었다. 그 무거운 공기를 깨기 위해 주인공은 결국 결심을 했다. 그는 오래 미뤄왔던 전화를 걸었다. 정호석, 우리 이번엔 진짜로 이야기해야겠어. 아이들을 위해서라도. 그 목소리는 단호하면서도 떨리고 있었다. 며칠 뒤 두 노인은 낡은 찻집에서 마주 앉았다. 창밖으로 가을비가 부슬부슬 내리고 있었고 차가운 빗방울 소리가 두 사람의 침묵을 더욱 깊게 만들었다. 먼저 입을 연 것은 정호석이었다. 내 아들 결혼식에서 내 딸을 처음 봤을 때 난 가슴이 철렁 내려앉았다. 세상이 이렇게 좁을 줄이야. 주인공은 씁쓸하게 웃었다. 나도 그랬다. 내 얼굴이 그대로 겹쳐 보이더군. 그 아이의 눈빛, 웃는 모습까지. 그 순간 과거가 한꺼번에 몰려왔다. 잠시 뜸을 들이던 주인공은 조용히 고개를 숙였다. 정호석, 우리 젊은 날엔 참 어리석었지. 한 여인을 두고 서로 등을 돌려야 했으니. 정호석의 얼굴에도 오래된 그림자가 드리워졌다. 그때 난 내가 날 배신했다고 생각했다. 내가 나를 밀어냈다고. 그래서 더는 돌아보지 않았다. 난 그저 내 마음을 솔직히 따랐을 뿐이었다. 하지만 결국 그 여인은 우리 둘 모두의 곁을 떠났지 않나. 두 노인의 눈가에 주름이 깊게 패였다. 세월이 흘러도 그날의 상처는 완전히 아물지 않았음을 서로 느낄 수 있었다. 잠시 후 정호석이 낮은 목소리로 말했다. 이제는 과거가 무슨 소용이 있겠나. 중요한 건 아이들이다. 내 딸과 내 아들은 서로 사랑한다. 그 아이들이 우리 때문에 흔들려선 안 된다. 주인공은 눈을 감았다가 뜨며 고개를 끄덕였다. 그래. 과거는 우리가 짊어질 무게일 뿐이다. 아이들에게 전가해선 안 된다. 그러나 두 사람의 대화는 거기서 끝나지 않았다. 며칠 후 두 집안이 다시 모였다. 이번엔 두 노인이 직접 자식들 앞에서 진실을 털어놓았다. 주인공은 무겁게 입을 열었다. 그래, 맞다. 젊은 날 나는 너희 장인과 같은 여자를 사랑했다. 그 때문에 우정이 깨지고 평생 등을 돌렸다. 하지만 그건 지난날의 일이다. 너희의 삶과는 아무 상관없다. 정호석도 고개를 끄덕이며 말을 이었다. 내가 그 시절 마음의 상처를 안고 살았지만 내 어머니를 만나고 내가 태어나면서 모든 건 새로 시작됐다. 그 과거 때문에 내가 흔들릴 이유는 없다. 장남과 며느리는 침묵했다. 두 사람은 서로를 바라보며 복잡한 눈빛을 교환했다.
결국 며느리가 먼저 입을 열었다. 아버님, 그리고 아버지, 저희는 그냥 평범하게 살고 싶었을 뿐이에요. 두 분의 과거가 저희를 흔드는 게 너무 힘들었어요. 하지만 저희는 서로를 사랑합니다. 그 사랑만은 믿을 수 있어요. 장남도 단호히 고개를 끄덕였다. 맞습니다. 우리 가정은 과거가 아니라 현재와 미래로 만들어 가겠습니다. 아버지들께서도 이제 그 무게를 내려놓으셨으면 합니다. 그 말에 두 노인은 눈을 감았다. 그리고 오랫동안 눌러왔던 감정을 터뜨리듯 서로의 손을 맞잡았다. 그래, 이제는 내려놓자. 아이들 앞길을 우리가 막아서는 안 되지. 그렇다. 이젠 원망이 아니라 후회와 교훈으로 남겨야 할 때다. 방 안에 잠시 고요가 흘렀다. 하지만 그 고요 속에는 눈에 보이지 않는 화해의 기운이 배어 있었다. 며느리는 시아버지를 바라보았다. 여전히 복잡한 감정이 남아 있었지만 이제는 그 시선에서 두려움보다 따뜻함을 더 느낄 수 있었다. 장남도 아버지의 어깨를 바라보며 속으로 다짐했다. 과거는 무겁지만 우리가 짊어질 건 아니다. 우리의 삶은 우리 손으로 지켜내야 한다. 그날 밤 주인공은 홀로 마당에 앉아 별빛을 바라보았다. 정호석, 세월이 참 길고도 짧구나. 우리가 어리석었던 시간은 지나갔다. 남은 세월은 아이들의 행복을 위해 써야지. 바람이 불어와 흰 머리칼을 스쳤다. 그 바람은 마치 오래전 떠나간 여인이 마지막으로 건네는 위로 같았다. 며칠 뒤 장남과 며느리는 다시 일상으로 돌아갔다. 아버지들의 과거가 완전히 사라진 것은 아니었지만 이제 그 무게를 서로가 아닌 두 노인의 몫으로 남겨두기로 했다. 그리고 주인공은 마음속으로 조용히 다짐했다. 사람의 인연은 피할 수 없는 굴레 같지만 그 굴레가 운명이 되도록 놔둘 수는 없다. 내 아들과 며느리는 내가 지켜야 할 새로운 시작이다. 그날의 대화는 모두의 가슴에 깊은 흔적을 남겼다. 과거는 사라지지 않았지만 진실을 마주한 순간부터 그 무게는 달라졌다. 누구도 자유롭지 못한 상처였지만 이제 그 상처 위에 새로운 삶을 쌓아갈 수 있게 되었다. 긴 이야기를 끝까지 함께 해주신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앞으로도 더 많은 이야기로 찾아뵐 예정이니 영상이 마음에 드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눌러주시고 알림 설정도 부탁드립니다. 여러분의 관심과 응원이 저에게 큰 힘이 됩니다.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